네, 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오늘은 코엑스에서 열린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의 관람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왜 갔냐면 당장 다음 주에 저희 주얼리 페어가 코엑스에서 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얼리라는 자체가 착용하는 시장도 있지만 이렇게 관람하는, 전시하는 시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아트페어가 열렸을 때 그런 아이템들, 그런 상품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술이나 예술의 영역 또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가서 느낀 점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국내 미술시장 규모를 서치해 봤는데요. 작년 한 해 9,100억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이 국내 미술시장이 성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상단의 회색 부분, 아트페어 부분 보시면 이렇게 1,500억 정도 미술 거래액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트페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대형 행사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또뭐 관람객 수라든지 이런 판매액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프리즈라는 아트페어가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데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이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매년 키아프라는 국내 갤러리들이 모여서 하는 아트페어가 있었는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열리게 되었고요. 세계적 갤러리들이 이제 모이는 만큼 상당히 이 업계 안에서도 관심사가 높았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반인 분들, 그리고 이런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참여하고 있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몇몇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이 프리즈 서울 4일 동안 6,500억에 달하는 판매액을 올렸고요. 이 금액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뉴욕이나 LA에서 열린 아트페어보다 훨씬 이 수익이 좋았다. 프리즈 측에서는 이 한국 컬렉터들에게 정말 깜짝 놀랐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셨고 실제로 거래 자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15년간 국내 거래액이 4천억 정도인데 4일 만에 이 프리즈 서울 자체가 6,500억에 팔렸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미술 시장에 이런 미래는 밝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내부에 이제 둘러본 사진들과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저는 뭐 미술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지만 공예품들이나 주얼리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이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사실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일단 뭐 유명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었고요. 김한기 화백은 경매 시장에서 130억에 거래가 된 작품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 컬렉터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매우 유명한 어떤 갤러리에 소속이 돼 있으신가 봐요. 이 이배님의 작품이고요. 제가 좀 틀리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라기보다 중요한 부분만 좀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피카소 작품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고, 이 그림이 600억 판매가를 책정이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몬드리안이라든지 샤갈이라든지 이런 뭐 유명 작품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줄을 서서 보려고 하고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제가 놓쳤을 상당히 많은 작품들 중에 또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있는지 저는 전혀 뭔지 모르겠지만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한국 갤러리들의 수준이 높구나, 이해도가 높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조형물 부분이 확실히 저는 눈이 더 가게 됐었고요. 이 카우스, 이 아트토이 부분에서는 좀 유명하다는 걸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 카오스에 이런 커다란 조형물도 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제프 쿤스도 제가 어딘가선가 또 들어봤었는데 이분의 이런 아트 토이들 상당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저희 주얼리와 관련된 이런 보석 모양 디자인이 상당히 반가웠고, 이런 유명인들이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통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우리 주얼리도 단순히 착용만 하는 쪽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런 공예 쪽도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느꼈습니다. 이 제프 쿤스의 다이아몬드의 QR코드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찍어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프 쿤스와 BMW가 같이 협업해서 만든 이런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콜라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뒤로는 이런 조형물들을 이제 제가 사진은 찍었지만 뭐 어떤 분인지 어떤 유명한 작품인지 전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는 좀 놀랬고요. 네, 이렇게 QR코드를 찍어서 또 이분을 검색해 보시면
어느 정도의 뭐 금액대에 어떤 예술가인지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형물에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이 내용을 검색을 이제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구글에서 장미셸 오토니엘이라는 이런 프랑스 현대 미술가의 내용이 나왔고, 이분의 대표적인 이런 작품들이 이런 모양과 색감을 가지고 있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독특하다, 이게 어떤 예술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정말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또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론 네이글이라는 미국의 조각가라는 이런 설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이분의 작품들은 이런 형태로 제작이 되고 있었어요. 이런 다양한 이제 조형물들을 저는 사진을 찍어 봤고요. 물론 벽에 걸린 미술품들이 훨씬 많았고, 거래된 것도 미술품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고대 이런 유물들부터 조형물을 컬렉팅하는 그런 갤러리라든지 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LG에서도 이런 조형물에 대한 영상을 담아서 이렇게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소재 자체는 이렇게 나무로 깎은 이런 조형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캐릭터, 토이 같은 시장도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둘러보고 놀랐던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게 관람료가 7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람객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다는 건 이런 예술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시장의 이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거기 안에 공예품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떤 예술가들의 자체적인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주얼리가 다른 미술품과 협업을 해서 콜라보를 해서 관람할 수 있게 만드는, 또 착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시장이 분명히 성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술 작품들의 거래가 한국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가보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이 프리즈 서울이랑 키아프가 함께 코엑스 안에서 열리게 된다고 하니까요. 내년에 이 프리즈 서울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직원을 지금 뽑고 있는데 상당히 직원 뽑는 게 예전에 비해서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나마 한마디 또 남겨봅니다. 저희 쪽에 함께 일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 메일로 이력서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